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상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이제 변동성이 조금은 커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였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갈등으로 시장이 하락하는가 했는데 그 하락분을 다시 만회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해서요. 방향성 잡기에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벤트가 시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들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뭐 지금 보면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것처럼 지금 가상자산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전략자산 법안 발의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첫 번째 이슈로는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미국,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국 런던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6월 9일부터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한 3일간 정도 이제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조금 이 협상이 좀 잘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러한 뭐 분위기가 나타나면은 이제 가상 시장이 좀 올라가고 이제 또 반면에 약간 좀 갈등이 불거졌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좀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움직임을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회담 자체가 이제 뭐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있었고요. 이번 이 두 번째 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이제 통화를 계기로 이렇게 좀 회담이 좀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관세 이슈도 뭐 물론 있겠지만은 이제 대중 수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줄 수 있다 이러한 내용도 이야기를 하였고 동시에 이제 중국 유학생에 대한 뭐 이러한 것들도 조금은 완화를 해주겠다 하면서 조금 이제 뭐 당근과 채찍을 주고받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백악관에서 열린 뭐 행사에서도 이제 뭐 수출 통제를 해제할 것이냐, 뭐 취재진의 이런 질문에 뭐 좀 조금은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경계심은 좀 늦추지 않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중국은 이제 수년간 미국을 좀 착취해왔다. 이것을 좀 관세를 통해서 좀 이것을 뭐 바로잡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뭐 이뿐만 아니라 뭐 히토류 관련한 내용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협상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공식적인 뭐 답변이 이렇게 문서화돼서 나타나진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서 이제 뭐 중국과 관련된 관세는 55%, 중국은 이제 미국에게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이게 좀 공식적인 문서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이 맞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보였습니다. 뭐 지금 이제 그 하워드 루트닉 장관이 이제 가서 이제 좀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협상단에 이제 고도의 좀 재량권을 부여한 만큼 이제 좀 다양하게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들어올 것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원만하게 좀 진행이 된다 하면은 뭐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좀 흔들리고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운영사입니다. 서클이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관련해가지고 뭐 과거에는 이게 뭐 이런 상장이 아닌 이런 뭐 리플랩스나 또는 다른 뭐 운영사들에게 좀 이렇게 뭐 주분 투자를 받는 것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상장을 성공을 하였고요. 이제 상장을 하고 이제 이틀간 247% 정도 가격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제 공모가가 31달러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117달러 정도로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 이제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시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이 좀 계속해서 뭐 상원에서 이제 지금 승인이 되었다라는 뉴스와 함께 이제 계속해서 좀 그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이 뭐 이렇게 증시 상장이 되자마자 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ETF도 좀 출시가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움직임도 좀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요.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통화 가치를 이제 가진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좀 도입한 암호화 자산으로 이제 빠른 전송 그리고 효율성을 이제 좀 되게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뭐 인물이고 행정부 자체도 이렇게 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제도화를 좀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장된 서클 주식의 가격도 많이 좀 상승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과거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좀 반할 수 있는 CBDC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CBDC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기업이 아닌 이렇게 국가 또는 정부 또는 은행에서 이제 좀 진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화폐 CBDC를 반대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그 스테이블 코인 전략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지지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지니어스 법안 액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상원이 지금은 승인을 거의 하였지만은 다음 주에 이제 본심의를 뭐 투표를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이후 이제 하원까지 넘어가게 되고 하원에 넘어간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8월 전에는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좀 적극적인 좀 의지를 좀 보여준 바 있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은요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뭐 비은행 기업들도 일정 뭐 요건을 만족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약 2,50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이제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에 따르면은 향후 한 5년 안에 이 시가총액이 한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면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들도 되게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뿐만 아니라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런 것들도 발의가 되며 제도화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좀 많이 있겠지만은 뭐 하나 둘 해결해 나가면서 뭐 시장의 확장 그리고 성장 이런 것들에 좀 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뭐 제도화로 이제 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이런 서클 사이 상장으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고 알트코인, 현물 ETF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서클사가 IPO를 한 이후에 지금 247%나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열기는 계속되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상장한 사례로는 서클이 이제 두 번째인 거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서 뉴욕 증시내에서도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또 수급들은 좀 단단하다라고 보고 있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쪽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물 ETF 기대감이 있었다가 네. 시장에서 계속 그게 이제 무마되는 느낌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요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정도의 눈치를 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입니다. 이제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뭐 S&P 지수, 뭐 그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 또는 코스피 코덱스 지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크립토 지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5월까지는 이제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가지 코인을 대상으로만 이제 그 인덱스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보시면 2025년 6월 2일자 6월부로 XRP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 스텔라룸에 이렇게 네 가지 지수가 추가되었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언론에서도 이런 지수가 개편이 되고 나면은 이제 ETF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면 저희가 이제 뭐 투자할 때 뭐 주식도 물론 투자하겠지만은 ETF를 투자할 때 지수 ETF도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들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나스닥이라는 곳들이 미국의 좀 중심 뭐 금융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좀 눈치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SEC도 뭐 이러한 것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이벤트를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해당 자료는 이제 나스닥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제 사실 뭐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에 이러한 알트코인 4개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한 4가지 정도로 의미를 좀 정리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도권 투자에 대한 공식 인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신뢰받는 증시 운영 기관이자 이렇게 금융 데이터의 제공자인 나스닥이고요. 나스닥이 이를 좀 합법적이고 유의미한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XRP, 솔라나, 에이다,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는 좀 기관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포트폴리오 그리고 ETF에 대한 기준 자산으로 이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인덱스 펀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크립토 인덱스 펀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많이 올려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출시가 되면은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따라서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시장 인지도 그리고 유동성 증가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립토 인덱스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뭐 금융 데이터 제공자이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노출이 많이 될 테고 이제 더욱더 이제 신뢰도가 많이 좀 쌓여가는 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금융 플랫폼에 이런 알트코인들의 관련 지표 그리고 데이터들이 나타남으로써 이런 거래소 외부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이런 접근성 그리고 인지도 측면에서 좀 향상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규제 리스크가 조금 해소되고 있다라고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SEC와 뭐 이런 뭐 소송으로 이제 뭐 다양한 뭐 알트코인 회사들이 소송을 하고 있지만은요 이런 증권 여부 논란은 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리플랩스가 대표적이지만은 아직까지 종결이 되지 않았고 이제 그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스닥은 이것이 좀 종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로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이런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다양한 네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한 사이에서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솔라나 ETF도 뭐 한 5주 내에 뭐 좀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블룸버그 분석가가 이제 좀 뭐 그런 본인 SNS에서 이야기도 한 바도 있고요. 이제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뭐 나스닥이라는 금융을 주도하는 기업이자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뭐 SEC의 눈치를 좀 당연히 보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해시덱스라는 미국의 자산운용사 있습니다. 이제 나스닥에서 크립토 인덱스를 이제 좀 개편하자마자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US ETF를 좀 수정안을 좀 제출을 하였고요. 이 해당 자료는 SEC 공식 이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해시덱스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US ETF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은요,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9종을 이 ETF의 기초자산으로 좀 넣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나스닥 인덱스에서도 개편되었던 뭐 XRP, 솔라나, 에이다, 체인링크도 들어있고요. 라이트코인, 그리고 스텔라 루멘, 유니스왑 등이 이제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포함을 해가지고 총 9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좀 하겠다라고 이제 좀 적극적인 의지를 좀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런 알트코인들이 좀 가격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은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렇게 두 가지를 추종하는 ETF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해당 서류에 대한 검토는 이제 2025년 11월 2일까지 할 것이다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한 5개월 내에 이것이 좀 승인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뭐 폴리마켓이라고 좀 대표적인 이제 뭐 어쩌면 베팅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2025년 내에 그 현물 알트코인 ETF 승인이 될 확률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솔라나가 이제 거의 91% 가장 선두에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RP가 87%, 그리고 에이다가 63%,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한 78%, 그리고 이제 민코인의 대표 주자인 도지코인도 한 69%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에 이제 추가로 알트코인이 편입이 되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요인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알트코인들 넣기 위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는 이런 인덱스 그리고 ETF 예를 들자면 그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인덱스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가 더 많이 활용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유동성 역시도 뒷받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승인이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대표님? 네, 아직 말씀드렸다시피 11월 2일까지 좀 승인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11월 2일까지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지니어스 액트도 이제 좀 승인이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승인이 되게 된다면은 알트코인 쪽으로에 관한 수급도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번 주 녹화 시간 기점으로도 경제 지표들 발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어제는 CPI 지표 발표가 있었고 네. 그쪽에 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주요 경제 지표가 좀 다양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 오늘은 또 생산자 물가 지수 이렇게 발표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측치보다 약간 하회하면서 이런 물가는 조금은 잡혀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그 물가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될 거야. 금리를 100bp를 인하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좀 파월 의장에게 약간은 좀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목요일인데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좀 발표가 될 예정이고 고용 그리고 노동 지표를 볼 수 있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도 좀 잘 지켜보시면서 시장의 좀 움직임 이런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좀 향후 금리에 대한 이제 전망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도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화요일에는 이제 일본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 미국도 6월 19일 목요일에 FOMC를 통해서 이제 금리 결정이 좀 예정되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는 보면 작년 8월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엔캐리드 트레이딩 청산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으면서 시장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도 금리를 올릴지 또는 이제 동결할지 이런 것들도 좀 잘 보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요. 이런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이제 현재 기준금리가 0.5%인데요. 동결할 것으로 좀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일본은 6월 또는 7월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할 것이다라고 이러한 좀 움직임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좀 잘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본은 이런 금리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양적 긴축의 속도도 많이 늦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들이 더욱더 늦춰질 것인지 또는 이제 이것이 양적 완화로 좀 전환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지켜보면은 시장에 대한 좀 변동성 이런 것들이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미국 FOMC 또한 예정되어 있는 6월 19일 오전 3시에 금리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미국도 지금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것이 거의 중론이긴 합니다. 99.9%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사실 동결할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다 시장이 눈치를 채고 있고 대신에 이거를 발표하면서 어떤 분위기로 나가는지 이것을 좀 비둘기적으로 좀 완화하는 스탠스를 나타낼지 또는 이제 좀 매파적으로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나갈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러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은 많이 흔들리거든요. 결국 투자 시장은 심리에 좀 흔들리고 그런 방향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반기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곧 끝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이켜 보면 시장 변동성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인해서 좀 기대감으로 좀 시장이 올랐었고 반면에 2월부터는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하락이 많이 짙어졌고 이게 더욱 더 심화되면서 4월까지는 많이 하락하였고 이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어찌 보면 4월 달 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74,000달러까지 빠진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또 빠르게 반등을 하였고요. 이런 것을 좀 지켜보면은 큰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단기적인 것은 예측하기도 사실 어렵고 저희가 이제 좀 대응하기도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큰 흐름을 보고 좀 멀리서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투자를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암호화폐 자산은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 지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금리에도 영향을 받고요. 또 이제 미국의 지표들에도 영향을 받고 최근에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한 영향도 받아갔습니다. 근데 일단은 무역 갈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국제적으로 합의가 도출되어 가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 또 변수를 봐야 한다면 매크로 경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 결정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CPI, PPI 지표 발표도 이제 이번 주 내에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의 변수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에 관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제시를 했었고 주정부 차원에서도 그 전략 비축 자산이 발의가 되고 또 통과가 됐던 주들도 몇 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텐데 지금의 이제 법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그것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도로 이제 좀 가장 보기 편하시게 이제 좀 들고 와 보았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리저브 모니터라는 사이트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이제 검토 중인 곳이 한 18개 주 되어 있고요. 투표 진행 중인 곳이 한 군데, 그리고 승인된 곳이 2군데, 이제 부결난 곳이 5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난 곳을 보시면 처음에는 NH라고 되어 있는 뉴햄프셔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애리조나가 두 번째로 이제 승인을 하였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투표 진행 중인 곳은 이제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유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이렇게 주별로 이제 각각 이제 하원도 있고 상원도 있고 주지사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 성향에 맞게 지금은 공화당이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우세한 곳은 조금 잘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닌 곳은 조금은 좀 진전이 좀 느리다라고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개 주가 있는데요. 이제 위에 보시면은 총 40개 주에서 총 161개의 법안이 좀 발의가 되었다.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중에 SBR이 이제 미국 비트코인 전략 자산이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것은 총 26개 주에서 48개의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 inacted라고 되어서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을 가져온 것인데요. 이제 승인된 법안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주가 유엔프셔였고요. 유엔프셔는 HB302라는 이제 법안으로 승인이 되었고,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HB2749라는 법안이 좀 승인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이렇게 정식적인 주가 되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HB2749 같은 경우는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들이 이제 뭐 범죄든 또는 해킹이든 이러한 뭐 이슈를 통해서 이제 좀 본인들이 좀 수거한 회수한 이런 비트코인들을 보유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주인들이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미청구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뭐 보호 그리고 비트코인 비축기금 설립 법안을 이제 승인을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정부가 이것을 이제 사실 뭐 매도를 하면은 현금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매도하지 않고 미청구 재산으로 간주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암호화폐 소유자가 3년 이상 연락이 없을 경우 이것은 이제 해당 자산은 좀 미청구된 것으로 좀 간주를 하고 이제 주정부는 이제 공식 수탁자를 이 자산을 통해서 뭐 스테이킹하거나 또는 에어드롭을 받을 수 있다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발생한 보상들은 뭐 비트코인 또는 디지털 자산의 비축기금에 좀 적립이 된다라는 게 주요 골자이고, 뭐 추후에는 뭐 주회의 뭐 승인 시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주를 운영하는 예산으로도 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프셔의 HB302 법안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전략자산 관련 법안이 좀 발의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5월 초에 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투자하여 할 수 있는 법안인데요. 뭐 주의 일반 기금 또는 기타 승인된 기금의 공적 자금을 통해서 최대 5% 이상을 이제 투자할 수 있고, 이제 그 기준은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비트코인밖에 없고요. 아직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5천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을 좀 투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재무장관이 뭐 안전한 보관 솔루션을 뭐 이용해서 직접 보관하거나 또는 이제 이런 은행이나 수탁 기관을 통해서 이제 혹은 ETF를 통해서 좀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 비트코인 비축자산 법안 발의에 관해서일 텐데요. 지금 대표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한 번만 더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50개 주가 있는데 이 50개 주 중에서 이제 미국 전략자산 법안의 발의 현황을 보시면 검토 중인 게 18개 주, 그리고 투표 중인 게 1개 주, 유타주 맞죠? 그리고 승인이 2개 주가 됐습니다. 애리조나랑 뉴햄프셔가 이제 승인이 났고요. 부결된 그런 주도 5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펜실베니아, 사우스다코타 이런 주들은 이제 지금 부결이 됐고요. 실제로 전략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들은 애리조나랑 뉴멕시코, 텍사스와 일리노이, 미시간, 오하이오, 메릴랜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또 호재 소식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오늘 마지막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가상자산 시장이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변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긴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은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코인 뉴스룸 대표님과 또 유의미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대표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룸은요,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